ウイルスの感染拡大を受け、今年4月から6月の実質 GDP、国内総生産の成長率は、年率でマイナス 27.8% と、戦後最大の下げ幅となりました。今朝内閣府が発表した今年4月から6月の GDP 成長率は、物価の変動を除いた実質で、前の3ヶ月と比べ 7.8% のマイナスで、年率に換算するとマイナス 27.8% となりました。これはリーマンショック後の2009年1月から3月までのマイナス 17.8% を超える悪化で、戦後最大の下げ幅となりました。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지난 9월 27일에 인사이드 몽키에 기사화된 2020년 순위 1인당 부채와 GDP 대비 부채가 가장 많은 25개국을 이야기해보고 전후 최대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댓글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이더 몽키의 기사 내용입니다. 이 기사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대부분의 빚을 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저는 금융경제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박사 수준의 거시경제학 과정을 수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를 이 주제에 대한 전문가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빌 에크먼, 데이비드 아이혼, 폴 존슨 또는 카일 베스와 같은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일본, 중국, 홍콩 또는 미국의 통화와 경제에 임박한 위기에 대해 거시경제적 평가를 하는 것을 보고 웃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헤드펀드 매니저가 국제금융위기 2009년에 금거래에 몰려들었고 그들의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객으로부터 막대한 수수료를 징수했기 때문에 진짜 승자는 고객이 아닌 헤드펀드 매니저들이었습니다. 워렌 버핏은 항공사와 금 같은 영구적인 자본 파괴자를 피하는 한동안 영리한 투자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다른 투자자들과 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먼저 그는 미국 항공사에 수십억을 투자했고 올봄 주식시장 바닥에서 자신의 지분을 매각한 후 수십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그런 다음 워렌 버핏은 6월 말에 564 밀리언 달러의 가치가 있는 마리골드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마리골드에 투자하는 것은 금 가격에 대한 레버리지 베팅입니다. 금 가격이 75% 상승하면 마리골드 주식은 75%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금 가격이 75% 하락하면 마리골드는 아마도 파산할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건전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과 유럽이 격차를 좁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은 여전히 세계의 기술 리더입니다. 특히 중국은 첨단 기술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향후 몇 년 동안 인공지능, 로봇공학 및 여러 신흥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국방비 지출, 기업가 억만장자에 대한 세금이나 빈곤층과 노인을 위한 의료보조금과 같은 낭비적인 정치적 우선순위의 재정 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 혁신을 발명할 재능이 있고 똑똑한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고 있습니다. 기존의 통념에 따르면 적자가 큰 국가는 인플레이션, 높은 이자율, 낮은 성장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오늘날 투자자들이 귀금속과 경질자산에 몰려드는 이유일 것입니다. 아래에 우리는 가장 많이 빚진 25개국 목록을 제시합니다. 부채, GDP 비율을 비틀어 사용하여 순위를 매길 것입니다. 저는 신흥국의 부채, GDP 비율에 2를 곱하고 비주요 유로존 국가의 부채, GDP 비율에 1.5를 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는 외화로 차입하거나 부채에서 미국과 일본처럼 스스로 돈을 찍어낼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국가의 총부채, 1인당 총부채,
GDP 대비 총 부채 비율을 나열하여 1인당 부채가 가장 많거나 부채가 가장 많은 국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IMF의 2019년 10월 세계 경제 전망 업데이트를 사용했습니다. GDP가 250억 달러 미만인 경제는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다음은 심각한 부채 문제가 있는 상위 25개 국가에 대한 통계를 나열합니다. 25위 이스라엘, 총 부채 비율은 61.86%입니다. 24위 가나, 총 부채 비율은 63.76%입니다. 23위 우루과이, 총 부채 비율은 64.08%입니다. 22위 모로코, 총 부채 비율은 65.31%입니다. 21위 엘살바도르, 총 부채 비율은 68.31%입니다. 22위 인도, 총 부채 비율은 69.04%입니다. 19위 크로아티아, 총 부채 비율은 71.07%입니다. 18위 스페인, 총 부채 비율은 96.41%입니다. 17위 튀니지, 총 부채 비율은 74.43%입니다. 16위 벨기에, 총 부채 비율은 101.01%입니다. 15위 파키스탄, 총 부채 비율은 76.73%입니다. 14위 스리랑카, 총 부채 비율은 82.97%입니다. 13위 이집트, 총 부채 비율은 84.87%입니다. 12위 싱가포르, 총 부채 비율은 114.10%입니다. 11위 포르투갈, 총 부채 비율은 117.55%입니다. 10위 브라질, 총 부채 비율은 91.57%입니다. 9위 아르헨티나, 총 부채 비율은 93.30%입니다. 8위 요르단, 총 부채 비율은 94.59%입니다. 7위 앙골라, 총 부채 비율은 94.99%입니다. 6위 이탈리아, 총 부채 비율은 113.15%입니다. 5위 바레인, 총 부채 비율은 101.71%입니다. 4위 일본, 총 부채 비율은 237.69%입니다. 3위 그리스, 총 부채 비율은 176.64%입니다. 2위 레바논, 총 부채 비율은 155.13%입니다. 1위 수단, 총 부채 비율은 207%입니다. 다음은 250달러 미만을 포함한 일반적인 국가부채 순위입니다. 한국은 국가부채 순위에서 134위에 올라 있습니다. 다음은 전후 사상 최고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 일본 반응입니다. 매년 전쟁하고 있는 것 같은 거네. 인구도 마구마구 감소하고 애들도 줄어들고 빚투성이. 내두익, 악몽의 민주당 정권 탓이다. 인구도 전시 수준으로 줄어들었잖아. 일본은행이 모두 매입 소각하면 제로가 된다. 통화훼손으로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갚지 않아도 되는 빚에 무슨 의미가 있음? 재정 파탄 나서 IMF 신세를 지는 날도 가깝다. 재정 파탄 나서 IMF 신세를 지는 날도 가깝다. 국가 채무는 국민이 빌려준 돈이니까 괜찮아라는 경제평론가도 있더만. 국가 채무보다 내 빚이 더 문제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전시 또는 위기 시에 일어난다고 들었는데 그냥도 일어나네요. IMF의 신세를 지면 한국처럼 일본도 외국의 경제 식민지네. 한국을 봐. 아무리 이래도 부유해질 수 없어. 그러한 구조가 만들어지겠네. 해외 투자자들에게 안전자산이라며 국채를 파는 재무부는 미친놈들. 뭐가 문제인데? 공급과잉 정도지. 매년 음식이 600만 톤 폐기되는 나라에서 일본은행이 2천조 에너지에 만원권을 인쇄하고 국채를 전부 매입해 소각하면 오케이. 평소대로 자폭 패턴이야.
피투성이가 되어 절망적인 전쟁에 돌진, 무참히 패배하고 미국의 개가 되어 이제야 좀 먹고 살게 된 중국, 한국을 벌써부터 질투하기 시작. 그럼 우리한테 돈 빌린 나라에 빨리 갚으라고 하면 되는 거야? 참고로 일본은 미국의 빚이 많은 나라 7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은 그 랭킹에 빠져 있고, 이 부분은 다음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채 비율을 보여주는 이유는 일부 극우 세력들과 보수 세력들이 지표를 무시하고 베네수엘라와 대한민국을 비교하며 대한민국이 곧 그런 나라들과 같아진다고 계속되는 선동을 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그러면 저 많은 부채국들은 어떻겠느냐라는 역사를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제발 어떤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자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하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가를 흔들려고 엉터리 논리로 재난지원금을 많이 주면 부채 비율이 높아져 대한민국 경제 위기에 빠진다. 같은 이야기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